무릎 꿇고 사과해. 이게 회사 체면이야. 저 사람이 내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리다니. 평범한 시어머니로만 보였던 그녀. 하지만 그날 며느리가 무릎 꿇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할머니가 단 한 방으로 모든 판을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통쾌한 반전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의 송칼 국수집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2살의 말순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부동산 값만 뛰고 사람 값은 점점 떨어지네.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즘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또 오른다는 이야기,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어내는 동작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냄새만으로도 단골 손님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국물은 정이 들어있다고들 했습니다. 말순은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남자들도 말순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 말순을 찾았고 말순은 그 모든 문제들을 묵묵히 해결해 왔습니다. 상인의 회의에서도 말순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리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칼국수집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새벽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할매, 국물 좀 진하게 해주세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익숙한 주문들이 오갔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기호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바빴습니다. 인근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언제나 만석이었습니다. 테이블 사이사이로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다니며 서빙하는 말순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 김춘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춘식은 말순과 함께 이 시장을 지켜온 동료였습니다. 요즘 푸드몰 때문에 장사가 많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맞은편에 새로 생긴 대형 푸드몰 때문에 전통시장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실내 환경과 에어컨, 그리고 젊은 감각의 음식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전통시장보다는 푸드몰을 선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곳인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점점 버거워지는 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말순은 위생점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그녀가 상인회장이 되면서부터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 세입자들의 민원, 그리고 각종 위생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말순은 이 수첩에 전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적어두자. 말순은 펜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김치찌개 집에서 있었던 가스 누출 문제, 떡볶이 가게의 위생 개선 사항, 그리고 첨가물 가게의 진열대 보수 필요성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꼼꼼함이 말순을 상인회장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장도윤은 영업직으로 항상 바빴습니다. 한편 며느리 장아리는 반대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리는 이곳저곳 면접을 보다가 대형 푸드몰에 계약직 MD로 취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직장이었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올 때마다 안도했지만 언제 해고 통지서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애 학원도 보내고 어머니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 하리는 그런 희망을 품고 매일 출근했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규직 자리는 한정되어 있었고 계약직들은 서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교체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할인의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입점 관리부터 기존 매장들의 매출 분석, 그리고 각종 이벤트 기획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는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항상 뒤쪽에 앉아야 했고 의견을 물어봐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필요한 조치들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쌀가게 사장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고 반찬가게 사장은 푸드몰 때문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떡볶이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들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쉬운 해답이 있다면 이미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장에는 수십 명의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들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푸드몰에서 일어난 일은 할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할인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작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날짜 표기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실수였지만 이것이 큰 문제로 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였습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곧 정정되었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아린 씨, 로비로 나오세요. 인터폰을 통해 윤태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55살의 윤태수는 푸드몰 운영 본부장으로 최근 재개발 브로커들과 결탁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까다롭기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특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정리하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설마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에는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태수는 계약서를 할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이미 늦었어요. 윤태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회사 체면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하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하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의,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게 회사 체면이에요. 하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감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항했다가는 당장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요. 윤태수가 재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사과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하리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마침 말순이 푸드몰에 들어왔습니다. 하린이도 일하고 있고 요새 말 많은 현대적인 푸드몰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있는 하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말순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진짜 각오하시고요. 하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당장 뛰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사람 앞에서 무릎 꿇리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그날부터 말순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평생 부당한 일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며느리를 사람 앞에서 무릎 꿇렸다고?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덤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말순은 몰 뒤편을 은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인이 퇴근한 후 혼자 나선 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깔끔해 보이는 푸드몰이었지만 뒤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음식물 쓰레기가 규정에 어긋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파리들이 들끓고 있었고 쥐가 지나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위생법에 심각하게 저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폐유통이었습니다. 각 매장에서 나온 폐식용유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기름 때문에 물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환경법 위반이 명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에 늘 들고 다니던 위생점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그녀가 상인회장이 되면서부터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내부의 문제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더 큰 용도로 쓰일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이놈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말순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디지털 사진이 법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폐유통, 그리고 오염된 하수구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말수는 같은 시간에 몰 뒤편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반 행위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첩이 언젠가는 쓸모 있을 줄 알았다. 말수는 혼잣말했습니다. 위생점검 수첩에는 이미 10여 장의 사진과 상세한 기록들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장 동료 상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푸드몰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있다고 하던데 말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큰 회사랑 싸워서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김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말순이 답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고 싶어요. 떡볶이 가게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다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답답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말순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상인들도 심지어 며느리 할인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순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말순은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와 시간,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몇조 위반, 환경보전법, 제몇조 위반까지 법조문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놈들이 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몰 내부까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설마 무슨 조사를 하겠냐고 생각할 테니까요. 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말수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휴지는 떨어져 있고 바닥은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는 곰팡이까지 슬어 있었습니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머리망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고 장갑도 자주 갈아 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핸드폰을 만진 손으로 바로 음식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첩에 기록되었습니다. 말수는 심지어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나올 때만 조심하면 되잖아. 위에서 비용 줄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어. 이런 대화들까지 시간과 함께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몰 측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가 직접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을 제안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윤태수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비싼 시계와 구두가 그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님, 요즘 우리 몰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다면서요? 윤태수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사실만 말할 뿐이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시니까 더 걱정이네요. 윤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말순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정도 술수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말순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칼국수나 끓이는 사람이니까요. 윤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짜증이 났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입점 기회도 없다는 거 아시죠? 요즘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잘못 선택하시면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재개발되면 지금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요? 김춘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윤태수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협조적인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선 기회를 드리고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말순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재개발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수가 돌아간 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말순에게 따지는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회장님, 왜 괜히 건드려서 일을 크게 만드세요? 반찬가게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장사나 하고 싶어요. 그래요, 회장님. 떡볶이 가게 사장도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기업이랑 싸워요? 현실을 봐야죠. 말수는 상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압박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의 칼국수집에 느닷없이 전기 검침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할매,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당장 단전 조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순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가게 전기료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말순은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매달 정확히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용량 자체가 문제래요. 검침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업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칼국수집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할 리 없었습니다. 검침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 본부장 눈밖에 났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침원이 돌아간 후 말순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본다고요. 반찬가게 사장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대기업이랑 싸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순대국 가게 사장도 가세했습니다. 회장님은 좋으시겠지만 우리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말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다. 현실을 모르신다. 혼자서 영웅 놀이하신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말순의 상인회 장직 사퇴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다 망해요.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리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도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서지 마세요. 저 때문에 시장까지 피해 입을 수 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못 사는 게 더 큰 피해다.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홀로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등을 돌렸고 몰 측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내들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날짜별 기록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얕보는구나.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야. 말순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장사를 했지만 몰래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위생점검 수첩은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증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외로웠지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윤태수 본부장은
결국 할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할인 씨, 본부장실로 오라고 하네요. 할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본부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봤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태수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할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앉으세요. 윤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윤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할인 씨,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죠?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달 말입니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고 업무 인수인계 하세요. 할인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할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윤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지난번 로비에서 그 꼴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아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고.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인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그리고 말인데요. 윤태수가 할인이 나가려는 순간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서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이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 어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빨리 자리로 돌아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도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시장에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괜히 회장님 때문에 일이 커졌어. 반찬가게 사장이 다른 상인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은데. 순대국집 사장도 동조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나서신 거 아닌가요? 김춘식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말순과는 오래된 동료였지만 다른 상인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큰 회사랑 맞서요? 말수는 외로웠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등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잃었고 상인들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밤새 위생점검 수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들, 기록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 영감,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말수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옳은 일이라고 격려해 줬을 것입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를 꺼내들 때가 온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구청 위생과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지만 길은 익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공무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말순 위원님 오랜만이에요. 위생과 주무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말순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청 위생과장, 보건소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민관협력위원들이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아니, 칼국수집 할머니가 왜 여기? 새로운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순은 구청식품안전 민관협력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명예인사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관리와 식품안전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르셨구나. 위생과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말순 위원님은 우리 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민관협력위원이에요. 벌써 15년째 활동하고 계시죠. 말순은 가방에서 위생점검 수첩을 꺼냈습니다. 두툼해진 수첩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푸드몰 뒤편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날짜와 시간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위생과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생법 위반이네요. 폐유 처리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환경법 위반도 심각해요. 보건소 관계자가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면 안 되는데. 말순은 수첩에 기록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확인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법 위반 행위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말순이 모은 증거들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말순 위원님, 왜 이제서야 신고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인이 푸드몰에서 당한 일을 듣고 난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위생과장이 분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또 다른 문제네요. 나는 할매 장사꾼이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의 위생과 사람을 지켜온 증인이자 감시자예요. 그런 내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렸다는 건 우리 모두를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진정성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신고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할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구청 위원이시라고? 그런 중요한 분이셨다니. 할인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인회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신 것도.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들고 다니던 수첩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도윤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럼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할인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는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위반 행위는 공론화되어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공개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태수도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태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시장의 늙은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온 자료들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가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푸드몰의 위생 관련 신고건에 대한 조정회의입니다. 구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고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시장 복장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구청 식품안전민관협력위원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정체 공개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해당 푸드몰의 위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법 위반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윤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꾸민 일입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며느리가 우리 회사 직원이었는데 해고되자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음모라고 하시는군요.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다 꾸민 건가요? 말순은 위생점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청 위생과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말순이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규정 위반으로 방치된 모습, 폐유가 무단 투기된 장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위반 행위입니다. 윤태수가 변호사와 급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고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 내부에서 촬영한 것들입니다. 말순이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화장실의 불결한 상태, 주방의 위생관리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윤태수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꾸민 얘기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경쟁업체를 견제하려고 한 짓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 이익 때문에 난동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윤태수의 거친 반응이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그럼 이것도 꾸민 건가요? 말순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몰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위에서 비용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법적 대응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15년간 민간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심각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청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즉시 감사 착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수 본부장은 직위 해제 조치합니다. 윤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순이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춘식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순간 로비를 가득 메운 상인들과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말순을 둘러쌌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순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권리, 그리고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매장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순의 활약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순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본부장이 첫 번째 조치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정규직이에요? 할인이 인사팀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시장과 몰 사이에는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구청이 중재에 나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몰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우선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몰과의 상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협약식에서 발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순의 송칼 국수집 앞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의의 할머니라고 불리며 유명해진 말순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말순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뭔 사인이야. 그냥 칼국수나 맛있게 먹어. 하지만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칼국수를 말아내며 말순은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존엄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말순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그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은 정규직 첫 출근 날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말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당당해졌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말순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 도윤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도윤은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말순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춘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장님을 제대로 몰랐네요. 반찬가게 사장도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수는 이런 변화된 분위기가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이 있어도 맞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저녁 불빛 속에서 말순과 할인이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두 세대의 여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야.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야. 두 사람의 눈물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말순의 위생점검 수첩은 구청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방법과 증거 수집 능력이 다른 민관협력위원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구청 위생과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말순 위원님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순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새로운 위생점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말순은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